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자리가 원래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내가 공주에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빨리 한 22년을 돌아서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에서 저는 원래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요, 관광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좀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을 몰랐죠. 알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아는 것은 우리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의 소중함을 좀 깨닫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 쪽을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떠납니다. 저도 떠나가지고 우리 것을 찾아서 조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튼 이제 메디컬 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 쪽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네가 의사도 아닌데 왜 의료관광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공주대학교 대학원에다가 통합 의료관광 디자인 대학원을 신설까지 했습니다. 3년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과거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고, 현재는 뛰는 자의 것이고, 그럼 미래는 누구의 것일까요? 과거는 이 허임 선생님이 친구 경험방을 확실하게 써놔가지고 과거는 분명히 허임 선생님이 가져가셨는데, 과연 미래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래서 미래는 상상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래가 좀 불투명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제 상상의 세계를 펼쳐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전서부터 좀 미래 사회를 좀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놓은 거라,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쪽 의료관광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16살 때 제가 장을 3분의 1을 다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네가 아직도 살아있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3분의 1을 다 잘라내놓고 살으려고 하니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찾게 됐고요. 그것을 찾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쪽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이게 의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다가 2009년도에 의료법이 바뀝니다. 의료법이 2009년도에 어떻게 바뀌는 거니? 우리 관광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내 걸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경험방을 하시면 그걸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소개해주고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호텔을 팔아먹고 식당을 팔아먹고. 근데 유일하게 못 팔아먹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환자는 못 팔아먹었어요.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부동산도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잖아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환자는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9년도에 병원이 이제 문 닫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에 이제 대학도 문 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서요? 벚꽃 피는 순서. 남부 쪽서부터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좀 결심을 하죠. 의료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외국인에 한해서 한국 병원에 소개를 해주면은 커미션을 주자. 그래서 의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을 이제 소개를 하면 안 되지만 외국인을 소개하면은 돈을 20%에서 30% 줘요. 그러니까 안 맞는 데가 1억짜리를 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 생각은 아니 의료법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한국 사람을 네팔에 데리고 가고 거기서 우리가 뭐 침을 놓고 뜸을 놓고 뭐 기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불법이냐? 저는 이제 아웃바운드로 그걸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나가서 이제 관광상품 만들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했는데 2009년도에 의료법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학회를 만들고 국회에 가서 이제 심포지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K-메디신 그때 당시에는 저도 K-메디신 세계화 심포지엄을 계속 해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K-메디신을 치면은 공주대학 이용군 교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언론을 선정을 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 국회에서 한 자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K-메디신, K-팝은 들어갔잖아요. K-푸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K-뮤직, K-드라마 했는데 아직까지는 K-메디신을 쓰시는 분이 없어요.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K-메디신 이제 세계화 프로젝트를 위한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해서 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여기 학술 세미나를 보니까 허임 선생님의 자료에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어서 하면은 이제 허준하고 허임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허임 선생님은 침수를 했고요. 허준 선생님은 이제 한약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허임 선생님도 물질은 한약을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침은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침은 효과가 금방입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여기 아까 허임 선생님이 쭉 써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요. 허임 선생님 책을 안 봐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저는 기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먹어서 우주와 소통을 하던, 그렇죠? 그 다음에 침을 놔서 소통을 하던, 그렇잖아요? 명상을 해서 소통을 하던, 결국 기맥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침도 물질이죠. 근데 근본은 수련을 통해서 기맥을 여는 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물질을 먹던 뭐 하든 내 기맥, 아까 기맥 있죠? 12경락하고 또 하나가 기경팔맥인가 있더라고요. 저 이제 오늘서부터 이 공부를 다시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동양으로 다시 중심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양으로 오는 이유는 동양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서양은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비물질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동양은 뭘로 보죠? 기의 흐름으로 보잖아요. 에너지의 흐름으로. 서양은 물질로 봐요. 화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면은 약을 주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침nom은 다 낫잖아요. 근데 안 낫는 이유가 있어요. 맥을 못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맥만 잡으면은 다 낫습니다. 근데 그 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장자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자가 쓴 내용에 저 역사 모르는데 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장자 얘기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레바퀴를 만드는 어떤 윤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왕이 대청마루에서 책을 보고 있고 윤편은 밑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고 그때가 이제 80세 나이래요. 그것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 그때 이제 그 윤편이 이제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왕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모르냐 성현들의 책을 읽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무슨 책입니까? 성현들의 책이다. 그랬더니 윤편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이 윤편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 왕한테 폄하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대왕께서는 뭐 조감을 먹는 거에 불과합니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그런 성현들의 문헌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라 하니까 윤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내가 80평생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 손을 못 놓는 이유는 이 기술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레바퀴를 너무나 넓게 깎으면 헐렁이고 너무나 좁게 깎으면 들어가지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체간에 있겠습니까? 내 손끝에 있지. 그 말로 장자는 이제 책이 의미가 없다라고 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을 열어야거든요. 감각을 열려고 하면은 문자로부터 떠나야 돼요. 감각을 열려고 하면. 그래서 진짜 감각을 열린 사람 아까 태어날 적에 이상한 아이 그 아이들은 감각적이지 않죠. 그 아이들은 그냥 내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리고 직관력이 이렇게 딱 보면은 혈자리가 사람마다 제가 보기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책은 뭐 어디에 몇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문구에 박히면은 직관력으로 봐야 되는데 직관력으로 좀 못 보게 되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력은 우리 감각 세계가 닫혔을 때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귀가 먹은 이유로 영국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문자에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뭐 해야겠어요? 미래를 좀 열어야겠죠. 의식을 열어야겠죠. 너무나 문구에 가지고 한자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건 하나의 내가 큰 세계로 가는 지혜를 얻는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의학이 이제 다시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물리학계에서는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서양. 그래서 고전 의학은 물질 중심, 물질 세계에 F 이꼬로 ma 질량 곱하기 가속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질 중심입니다. 근데 양자 의학은 에너지 의학이에요.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나누면은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가 나누고 또 나누고 밀입자, 흡자까지 계속 나누고 들어가 보니까 허공이다. 그 허공이 다시 우주와 공명하더라 라고 하는 게 양자의학의 새로운 학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양자의학 기반의 인공지능형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형 K-메디신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금 대학원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필요한 거냐? 병원이 저는 계속 메디컬의 한계를 이제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했을 적에 병원이 우리 관광 내가 학회장 하면서 분석했을 적에 양방이 한 3,000개씩 없어지고요. 망하고 한 방이 한 1,000개씩 망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더 망할 겁니다. 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도 왜 안 주는 거니? 부약 대신에 건강식품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답은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부양금으로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답은 허임 선생님의 침술에 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걸 찾아서 헤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에 아까 기혈을 열어주는 근데 기혈을 여는 방법은 수련을 통해서 열립니다. 기본 수련을 하면은 열립니다. 그게 가장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해야지 남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구에 의해서 하면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돈은 드는데 수련도 돈이 되겠죠? 양자의학이 이제 에너지의학이 지금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그 기라고 하는 말을 썼을 적에 다들 기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주변에서 다 오지 말라고 해요. 제가 48살 때 하도 답답해갖고 백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물리치료학과 제가 편입을 해요.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주대학교 임상제약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또 다니고 있고요. 이제 공부를 계속 했는데 그때 물리치료학과에서 내가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서양 의학 쪽에서. 뭘 배우는 ATP라고 하는. 여러분 ATP 모르시죠? 알아요?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서양의 말로 ATP예요. 그 말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답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서양 사람들 만나면은 Do you know human energy? 더 이상 기라는 얘기 안 써요. 아무튼 스마트폰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나요? 배터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휴먼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더라.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이제는 ATP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건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도 보니까 지금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많아. 근데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왜? 다 호흡을 못 쉬어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병증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 부치병, 난치병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물어봐요. 입으로 숨 쉬는 게 편해요? 코로 숨 쉬는 게 편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숨 쉬는 게 편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산에 갔다 오면 다리가 아파요? 숨이 차요? 숨이 차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호흡쪽을 보질 않죠. 그 기능은 다 호흡수입니다. 그러면은 다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더 이상 물질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에너지로 봐라. 에너지로 본다 보면은 이제 서양은 ATP로 접근하고 우리 동양은 뭐요? 혈이 없나? 이거 혈을 여는 거죠. 혈이 열리면은 병은 다 없어져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은 이미 혈이 막히는 이유는 이미 마음에 속상한 일이 이미 우환이 한 번씩 다 겪어갔어요. 돈을 뗐다든지 그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풀려. 그걸 되게 풀기 어려워요. 내가 혈을 털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혈자리에 침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몸의 소통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물질 세계에서는 다 친구 경험반이 가장 서양 의학하고 가깝게 있는데 그 한의사들이 침을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기본이 돼야 되는 한의학이 기본이 못 되고 나중에 여기에도 보면 전문
침술가가 있고 생활 침술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침술로 쓰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침술로 하다 보면 또 침을 놓으면 또 이게 우리법이 걸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파동 에너지 옛날에 돌에서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파동만 찾아다녀요. 이게 파동 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 파동이 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혈자리 뭐죠 이게? 무슨 혈자리예요 이거? 합국에다가 한 3개 쭉 붙이면 돼요. 그럼 어깨 쪽으로 상체는 거의 다 풀려요. 그리고 이것 갖고 누르면 돼요. 이게. 그러면은 거의 다 풀려요. 이것 갖고 내가 붙여주는데 이 우리법에 걸리나요? 걸려야 안 걸려요? 의료법이라는 게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를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그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일국인 관광객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국인 관광객한테 뭘로 한다?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호텔에서. 호텔에서 체험하는 건데요. 요즘에 체험 경제가 되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컬로 데이터를 빼야 돼, 이게. 비포 애프터를. 그게 이제 데이터고. 근데 이제 병원 데이터는 허점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분당 차병원에 그 부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난리 났대, 병원이. 왜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없대. 병원에. 그리고 병원 데이터는 밖으로 못 나가요. 통신망을 못 타. 병원 데이터가 통신망을 타고 하는 우리법에 걸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대전에서 병원에서 차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 가려고 하면 그냥 메일을 보내든가 통신망을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CD로 부어주잖아. 네? 그러면 데이터가 통신망을 못 타고 나가고 그건 죽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이 이제 왓슨이랑 인공지능이 들어왔습니다. 한 3년 전에.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이게 맞질 않아요. 데이터 컬렉션은 생체정보인데 저는 그걸 어디서 보는 거니? 진맥 있잖아요, 우리. 손 잡으면은 파동이죠, 뭐. 손 잡으면은 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왕실에서 뭐해서 힐로 했다며. 네? 그랬더니 아까 여기서 써있는 그 문구가 뭐예요? 아까 원격하고 그거 있잖아요, 다. 가까운 환부, 가까운 그 근처, 저 멀리. 저는 언어를 모르고 그 현상을 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의 파동은 주파수예요. 주파수가 컬렉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양자의학, 양자파동 그 기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비포 애프터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웨러블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이것은 양자의학은 아직도 의학에서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 정보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대로 통신망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핸드폰으로 넘어옵니다. 핸드폰에서 클라우드로 그냥 넘어가요. 그 시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비포 애프터는 누가 해줄 거냐? 지금은 병증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짧은 시간에 이 병증을 포장 가능을 누가 만들어줄 거냐? 아마 침술이 가장 빠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 갖고 세계에 나가면은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책의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내가 학문적으로 다 전해갖고 해놨고요. 그걸 보시면 머리 아파요. 미래의학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08년도에 생쥐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미친 마음 했어요. 어떤 생쥐 실험을 했냐면 얼굴에 여드름균이 손상균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책에 있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또 누가 이런 말 하면은 안 듣잖아요. 그 집사람을 강정에 바이오대학에 생겨갖고 그것 갖고 입학을 시켰어요.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이오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고 거기 입학해갖고 이제 학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잘 해서 생기시간 한번 합시다.
해서 원격 생육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드름 세균을 꺼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생쥐다 집어넣고 그랬더니 폐혈증으로 죽고 여기를 공주에서 강경으로 원격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입도성 생기는 살았어요. 해부할 적에 원리가 있어요. 간, 신장, 비장 이 세 가지 장기를 보더만요. 해부를 해보니까 장기가 커졌어. 비대해졌어. 그래 장기 비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혈액을 검출해보니까 거기에서 다 포상균이 검출됐어요. 사는 것은 또 해보니까 깨끗해. 그래서 마지막이 우리 비장의 카드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장기가 비장이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비장의 카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장기가 비장이 일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먼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을 깨끗하게 하고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도 못 불러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순서는 좀 어떻게 되면 비장에서 못 고르면은 그냥 비장의 카드 못 쓰면은 그냥 죽는 거죠.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의학계에다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럼 네가 보내는 기전은 뭐냐? 레이저는 뭐냐? 이게 기측정하는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과학 학기계까지 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아무리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2008년이니까 2009년도에 이제 우리법이 바뀌었잖아요. 의료관광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의료관광으로 갈아탔죠. 그리고 그냥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스페인 산티아고 800km 걷고 우리는 그 다음에 땅끝에서 서울까지 길 만들고 어제도 지금 신문에 보시면은 파킨슨병 환자가 지금 희망의 걷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가게 들어올 적에는 그렇죠. 들고 들어왔어요. 차 타려고 하면 들고 타야 돼. 들어서 타야 되는데 들어왔다 나갈 적에는 그냥 걸어 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제 주위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비장의 카드를 썼네요. 네?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투어 박사관 원래 하나투어 컨설팅을 제가 했습니다. 2000년대에 저는 IT 세대예요. 저는 2000년대 이미 사이버강 일을 다 하고 저는 놀러 다녔어요. 2000년대. 근데 이제 사이버강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초보입니다. 사이버 시대가 온 거죠. 디지털 시대, 에너지 시대, 파동 시대 그게 온 거죠. 그거의 주역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이쪽 공부만 살짝 하시면은 아마 세계화의 주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